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약간 지루한 점도 있었지만 강보합으로 끝낸 거래 오늘 상황들 점검을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증권대학 김동희 대표와 IBK 투자증권 삼성동지점 이문두 대리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900선 위에서는 상승 탄력이 확연히 떨어지네요. 펀드 환매도 약간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다시 좀 지루한 구간으로 이번 주에는 좀 접어든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하루 파악을 하셨습니까? 김동희 대표님. 네, 지금 시장에서 제가 지난번에 대응 전략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가장 좋은 거는 확인을 하고 매수하든지 아니면은 저가에 사든지 둘 중에 하나의 좀 전략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18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는 사겠다라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겠다는 것도 확인이 됐는데 반대로 또 1900선 넘어서 1950포인트 가까이 되면 부담스러운 국면도 지금 확인되고 있는 네. 과정 속에서 예.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기대감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S&P에서 여러 가지 경고 메시지를 계속 날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장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영향이 작다, 부정적인 영향이 작은 것을 봤을 때 시장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지금 두 가지 전략, 내가 스권 내에서 나는 저점에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떨어질 때 좀 기다리시고요. 네. 아니면 확인하고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1950, 2000포인트 돌파할 네.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오히려 좀 마음 놓고 관망하는 흐름이라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일까요? 지수를 보면 그렇고요. 네. 지수를 보면 그렇고 또 종목을 따지면은 종목으로 본다면 시장 무관하게 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해서 투자할 때가 아닌가 지수보다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수로만 봤을 때 그런데 종목별로 워낙 강약이 뚜렷하니까요. 지수는 오리무중입니다. 시장의 관심이 온통 주말에 있을 EU 정상회담, 또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 또 금통이나 통화정책 등 주 후반 이벤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기대감이 실망스러우면 혹시나 또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포지션도 취할 수 없는 그런 조심스러운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래량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시아 쪽 그리고 대만이나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거래량이 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대부분의 지금 긍정적인 뉴스에서 수급적으로 조금 호재로 돌아섰던 모습들이 상당히 관망세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는 역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뉴스에 상당히 민감한 증시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지지 또는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1920에서 30포인트에 만약 지지선을 확인을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장세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그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에서 약간 각기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현물에서는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약간 도전이 어렵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이틀 연속 매도를 하는 것 같고, 선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나타내서 이제 프로그램 쪽에 좀 매수를 이끌어내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이 외국인 현선물 엇갈린 행보에 변동성이 내일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오히려 우리가 프로그램 쪽에서의 동향보다는요,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의 변동 속에서 저는 오늘도 나타나고 있지만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수의 견인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굉장히 좀 소극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의 외국인들의 어떠한 선물 쪽에서의 어떤 행보는 네. 향후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에 선물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겠다라는 그런 미리 좀 선행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까지 10일째 매수인데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기관의 매수세, 기관이 지금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비해서 지수의 견인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예. 지금 프로그램 차익 중심으로
거래가 참 많아졌잖아요. 차익 거래가 갑자기 많아진 상태에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내일 맞이를 하게 되는 셈인데 어떨까요? 내일의 수급 상황을 혹시나 예측을 해본다면요. 네, 사실 많은 지금 증권사들이 내일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일단은 특별한 지금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쪽에 많이 기울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지금 있었던 이러한 그 말씀하셨던 차익거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수급 상황이 뭐 특별하게 지금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지금 이벤트들이 함께 겹쳐지는 날짜에 같이 만기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폭탄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악영향들이 뭐 희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과반수 이상이 만기 상황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스프레드 급락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컨센서스를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업종별로 볼까요? 건설업종이 오늘 투자 심리가 급 완화되면서 오래간만에 올랐는데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어떤 것들 정부에서 내놨나요? 사실 이번 대책들은 정부의 주택 경기 활성화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투기 자격으로 배척이 되었던 다주택자들의 금전적인 역할들을 오히려 지금 부동산 위치 그러니까 침체를 막아보려는 노력이 보이고요. 일단 오늘 건설주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상당히 심리적이고 간접적인 상승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대책의 경우에는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경기 부양에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목 내지 건축 부분에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형건설사의 경우에는 이미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상당히 토지 가격이 높아서 신규 택지 매입을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는 신규 창출, 그러니까 신규 고용 창출의 효과도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인 개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러한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건설사 미분양 주택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장기적으로 이런 미분양이 해소가 된다면 PF 부분에도 문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을 합니다. 즉 단기적인 반응은 상당히 심리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실질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인데 이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대책이냐라는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도 있지만 건설주들에게는 여하튼 좀 호재거리였네요. 어떨까요? 연속성에 대해서는 김동기 대표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 정권은 주식시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부동산 시장에만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도 좀 많이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설주들의 기본적인 어떠한 방향성 자체는 제가 금융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 의견을 계속 견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인 의견을 저는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떠한 대책이 나오든지 간에 지금 근본적으로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를 돌려놓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가계부채의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부동산이 계속해서 활성화되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즉 개인들의 빚으로 떠받쳐 왔다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팽창할 수 없는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주고 미분양 아파트를 소진시켜주고 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이러한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버블을 더욱더 키워가는 것에 어떤 불과한 그러한 임시방편에 불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설시장 안정화 방향에 대한 발표로 인해서 지금 놓여지고 있는 이러한 악재 부분들을 추세적으로 돌려놓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일시적인 방어 효과에 좀 불과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저는 강세를 오늘 비록 뛰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를 돌려놓기는 역부족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보수적인 그러한 의견을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와 함께 건설은 보수적인 의견이시군요. 장기적으로 활성화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판단을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뿐 아니라 주식 시장 활성화 대책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요. 이명박 정부가 3,000포인트, 5,000포인트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분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이 중국의 투자 소식 밝혔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좀 활성화를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는데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반도체 장비주들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같이 좀 옥석을 가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정을 좀 살펴보면은 정부 승인 후에 2012년 하반기까지 시공을 완료를 하고요. 13년 하반기에 가동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동이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수준보다 약 한 25%의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폭 생산 능력의 확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또 중요한 것은 낸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수요 확대를 견인을 했던 모바일 수요 자체에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부분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확대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의 공급 부족은 사실은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에 따라서 최근에도 8월 건설을 시작한 미국 오스틴 시스템 반도체 공정 라인을 어제부터 가동을 시작을 하기도 했었고요. 현재 낸드 공장의 증설로 생산 능력이 확대될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이었던 메모리 반도체 공정이었던 79 라인을 비메모리 전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속도를 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실 수 있는 장비 수요가 증가를 통해서 상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진테크나 원익 IPS 정도가 있고요. 오늘 주가 상승에도 상당히 직접적으로도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고려 반도체 정도도 장기적으로 아마 관심을 두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아까 나온 종목들 총 한 7개 정도 되는데 옥석을 가린 것으로 관심 종목으로 보면 되겠네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유진테크와 원익 IPS, 국제 엘렉트릭, 패키징 업체로는 STS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시스템 반도체로는 장기적으로 고려 반도체 의견 들어봤습니다. 미국 시장과 연관을 지어서 IBM의 주가가 요새 심상치 않다는데 투자자분들께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워낙 지금 국내에만 신경 쓰기도 바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포착하셨다는 말씀인가요? IBM의 많은 분들이 이제 IBM을 아직까지도 컴퓨터 회사로 많이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요, 네네, 컴퓨터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PC의 대명사였죠. 1980년대 초반에 더 PC라는 브랜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PC의 원형을 내놓으면서 애플 컴퓨터를 위협했고 이것이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궁극적으로 퇴진하는 이러한 결과를 주었던 그런 기업이고 IBM의 역사는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민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5명의 노벨상을 배출하기도 한 그러한 회사인데요. IBM이 위기를 맞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PC 사업이 부진하면서부터입니다. PC 사업이 부진하면서부터 수익 구조가 급격하게 나빠졌는데 이때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PC 사업부를 중국의 레노버에 매각을 하게 되죠. 이때 어마어마한 미국 내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PC 사업은 미국을 대표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중국에 넘기게 된다면 이것은 미국의 패권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언론의 극단적인 비판도 받으면서 이것을 감수하면서 PC 사업을 매각하게 된 결과가 바로 작년도에 110억 정도의 매출, 그 가운데서 16조의 순이익을 남기는 이러한 우량한 그런 수익 구조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바로 PC 사업을 매각하면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구조로 사업을 변경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IBM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잠시 IBM의 주가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라는 건데, 예. 지금 이제 그동안 역사적 신고가라는 것은 52주 신고가 이런 것과 달리 지금까지 보이지 못했던 새로운 고점을 돌파시킨 거고요. 월봉으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년대 후반부터 2005년도, 즉 이 PC 사업을 매각하기 전까지 주가가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새롭게 신고가를 쓰고 있는 이러한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반면에 최근까지 PC 사업을 계속해서 고집했던 휴레패커드, 즉 HP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신저가를 경신하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바닥권에서 좀 탈피하고 있는 과정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의 PC 업체였지만 PC 사업을 매각한 이후에 소프트웨어 업체로 변신을 선언하면서 주가가 그나마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IBM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이 투자해서 대규모 투자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워렌 버핏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회사들의 특징을 본다면 한 번에 매수 결정만 내린다는 거죠. 투자를 할 때 한 번에 매수 결정만 내리고 평생 동안 매도할 필요가 없는 종목을 대규모로 매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산업이 라이프 사이클이 장기 성장 사이클로 돌입했다는 것인데, 지금 IBM이 PC 사업을 매각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 부분을 보면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컴퓨터 업체로 변신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신성장 동력으로서 헬스케어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로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라든지 네. 혹은 헬스케어 관련 이런 종목군들이 예. 장기 성장 사이클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관련 종목군들을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연관지어서 우리나라로 같이 접목을 시켜본다면 헬스케어 관련주나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주들은 업황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 진행 상황,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IBM을 그렇죠. 통해서. 장기 성장 사이클의 네. 초입 국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공부를 이 시간에 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황들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베스트 이슈였습니다. 정리 한번 하고 가시죠. 네, 오늘 워스트 이슈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 LG화학이 오전부터 급락세를 나타내며 염려가 있으셨을 겁니다. 이 배터리 사업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 분사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투자 심리가 갑자기 안 좋아진 건데, 조회 공시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아직 뭐 분사라는 것을 계획하지는 않았다라고 조회 공시를 답변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낙폭이 줄어들지는 않았네요. 왜냐하면 일단은 시장에 한번 뿌려진 뉴스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희석이 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거든요. 분사에 관련해서 이런 분사가 사실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오늘 공시로 사실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분위기 정도를 파악은 하셨겠지만, LG그룹은 지난 2일날 그 전지사업본부를 사업을 신설을 하고 권영수 LG 디스플레이 사장에게 그 본부장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캐시카우로 만들어라라는 특명을 내렸고요. 여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인사 조치가 분사를 위한 전제 조치가 아니었나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단은 전기차용 배터리와 2차 전지 산업은 LG의 최대 그 핵심 미래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LG의 경우에는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고, 올해 3분기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상태이고요. 3분기까지 3천억 목표 수익은 무난하게 달성을 할 것 같고, 내년까지는 1조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분사가 결정이 된다면 사실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있게 되는데요.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비율에 따라서 기초자산 가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고요.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사실 기초자산의 경우에는 변동 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LG화학은 지난 2009년도에도 LG 하우시스를 0.88대와 0.12대 1로 사실 물적 분할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주가는 LG화학뿐만이 아니라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해서 상당폭의 시총을 늘리는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LG 하우시스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 부분에 적자가 커서 분사 이후에 옥석 가리기 에도 성공을 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적 개선에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는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배터리 사업계의 경우에는 상당한 실적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LG화학이 주가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분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LG화학의 주가에는 일시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2009년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앞으로 실제 분사가 일어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LG화학의 주가는 상당히 변동성을 거칠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물적 분할로 배터리 사업의 주식을 기존 주주가 가지게 될 경우에는 집중력을 갖춘 해당 사업의 실적이 일정 부분 성장을 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분명 이 배터리 사업은 LG화학의 주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를 한다는 것에 사람들이 겁을 먹었을 겁니다. 근데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계획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뉴스를 살펴보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네요. 자, 오늘 상황들 정리해보면서 이제 내일장 전략을 세워볼 텐데, 김동기 대표님, 앞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은 하단은 지지가 되지만 상단은 막혀있는 듯합니다. 좀 전략 세우기가 쉽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은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지수를 보고 배팅할 것인가 아니면은 종목 장세, 즉 종목에 대해서 배팅할 것인가에 따라서 전략 차원이 나눠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수를 보고 배팅한다면 우리가 지금의 박스권 트레이딩을 염두에 둔다면 저점 매수, 고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죠. 즉 1800포인트에 근접하면 사고 1950포인트에 근접하면 팔고 이런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기적 관점에 유효하겠지만 내가 추세를 확인하고 사겠다. 즉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 배팅하겠다라고 한다면 고점 매수 전략, 즉 추세 매매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50포인트, 2000포인트 돌파할 때마다 오히려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가 종목을 보고 배팅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막연하게 저평가된 영역, 저평가됐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라든지, 막연하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과 비교해서 종합주가 지수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종목군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BM의 경우처럼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강하고 떨어지는 종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 대한 그러한 무리한 전망보다는 종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끄는 키워드를 본다면 주가가 한번 폭락하고 나면 주도주가 바뀌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즉 상반기에는 차화정이라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어왔다면 지금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난 뒤에 강한 업종들을 본다면 스마트폰 관련주라든지 혹은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조업 관련 종목군에서 지금은 신기술과 신산업 중심의 패러다임이 변경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될 네 가지 키워드는 스마트폰, 바이오,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 흐름이 유효하다면 그 매매 전략이 맞는데 시장 상회하는 종목을 골라야 되겠죠. 그 네 가지 업황 골라주신 바 있습니다. 이문주 대리님께서는요? 네, 최근에는 사실 시장인 뉴스나 이벤트에 상당히 많이 변동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시장인 뉴스나 이벤트에 반응을 하는 모습은 상당히 여러 가지이지만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모습은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나쁘게 나온 것에도 불구하고 긴축 정책 완화라는 실마리를 주었던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남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같은 양날의 칼의 해석을 같이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S&P의 유럽 내 자체 국가 그 신용등급 강등이나 아니면 EFSF의 신용등급 강등은 앞으로 있을 회담에서 유럽 내 국가들의 결속력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뉴스에 따라서 물론 시장이 변동 사항이 있고 그리고 수급 주체가 나쁜 지금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뭐 저항선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1920에서 30포인트가 만약 지지선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뭐 된다면 뉴스 상황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앞으로의 장은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물론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내의 경기 상황이나 아니면 지금 중국의 상황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모두 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국내 증시 상황을 본다면 유럽 내의 뉴스들을 충분히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저가 매수에 충분히 차관을 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권대학 김동현 대표와 IBK 투자증권 임문주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